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 부부의 소득 차이에 따른 채무감면율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채무조정진단 서비스를 통해 배우자의 소득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고정한 후 배우자와의 소득 차이에 따른 채무감면율의 변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상황과 진단 결과를 보고 무료 채무조정 진단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부채는 원금은 6,400만원이며 이자는 600만원으로 총 채무는 7천만원입니다. 그중 D대부와 E대부는 매각된 채무입니다. 재산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보증금 5천만원이 있습니다. 채무자 가족관계는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이며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득은 300만원이며 배우자 소득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인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진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200만원일 때의 개인회생 진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부양가족 산정을 통한 생계비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36개월 변제하게 되는 채무조정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피부양자인 자녀들은 부부의 소득 차이에 따라 부양 여부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소득이 본인 소득의 70% 미만이라면 두 자녀 모두 채무자 본인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 200만원은 채무자 소득의 70% 미만이므로 이 경우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는 3인입니다. 월변제액은 약 48만원이며 채무감면율은 75%로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일 때의 개인회생 진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배우자 소득과 채무자의 소득이 같은 상황으로 배우자 소득이 본인 소득의 70% 이상, 130% 이하라면 부부가 공평히 자녀들을 부양한다고 판단하여 자녀 한 명만 채무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는 2인입니다. 월변제액은 약 104만원이며 채무감면율은 46%로 산출되었습니다. 앞서 본 결과 대비 월변제액이 약 60만원 증가하였고 채무감면율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소득이 400만원일 때의 개인회생 진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배우자 소득이 본인 소득의 130% 초과한다면 배우자가 자녀 모두를 부양한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는 1인 생계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변제액은 약 183만원이며 채무감면율은 6%로 산출되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200만원일 때와 비교하면 무려 월변제액이 약 135만원이 증가하였고 감면율은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월변제액과 감면율을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변제액 그래프를 보면 배우자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는 48만원, 300만원인 경우는 104만원, 400만원인 경우는 183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액이 많거나 소득이 적어 변제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변제 기간은 36개월로 동일하기 때문에 월 변제액이 낮을수록 채무감면율이 높아집니다. 채무감면율은 배우자 소득이 200만원일 때 75%, 300만원일 때 46%, 400만원일 때 6%로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부부 소득 차이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 여부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기에 확실하게 판단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진단 결과를 살펴보았으니 채무 진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단계로 소득과 부양가족 정보를 작성하겠습니다. 채무자는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란에 300만원을 적어 넣습니다. 그 다음 부양가족을 체크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본인 소득 대비 배우자의 소득 비율을 계산하셔서 부양가족 산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소득이 130%를 초과한 400만원인 경우는 본인 제외 부양가족 수 없으므로 130% 이하 70% 이상인 300만원인 경우는 본인 제외 부양가족 수 1인으로
70% 미만인 200만원인 경우는 2인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향은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인 성남이 속한 과밀억제권역을 체크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도움말을 클릭하여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채무내역 작성입니다. 우선 최장연체기간을 체크합니다. 최장연체기간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 조건 중 하나로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채무자는 대부분의 채무가 6개월 연체된 상태이므로 90일 이상으로 체크합니다. 무담보 채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 지원 협약된 채권회사의 채권만 절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가 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회사의 채권인지를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채무자의 모든 채무는 신용회복지원 협약된 채무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 가입 채권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된 채무 탭을 클릭 후 채무 내역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채권자, 원금, 이자를 작성합니다. 매각 또는 장기 연체는 채권이 매각된 경우 또는 1년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 클릭하여 체크하며 대출 시기는 6개월 이내 대출한 채무인 경우 클릭하여 체크합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을 눌러 표에 등록합니다. 모든 채무를 그림과 같이 등록을 해줍니다. 매각된 채무인 D대부와 E대부는 매각 또는 장기 연체에 있음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한 채무를 제거하기 원하시면 오른쪽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재산 작성 항목입니다. 영상 속 그림을 보면 배우자 재산 항목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은 채무조정에서 평가 항목입니다. 이번 채무자는 배우자 재산은 없고 본인 재산만 있으므로 본인 재산항을 선택하고 작성을 시작합니다. 주택임차 보증금의 5천만원을 입력합니다. 소재지는 성남이므로 과밀억제권역을 체크하고 공동명의가 아니므로 그대로 입력 버튼으로 표에 등록합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앞에서 보았던 진단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채무자와 배우자의 소득 차이에 따라 개인 회생에서 채무 감면율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인 회생에서는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 인정액이 채무 감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부양가족 산정을 매우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양가족에 따른 채무 감면율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를 잘못 예측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판단하고 개인 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무료 채무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